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7장 사유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또는 보상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될 사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는 사유지가 많죠. 그게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로 진입로를 만들고 나면 건축허가를 할 때 그걸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도로가,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사유도로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즉 그 도로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그 현황 도로를,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를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즉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를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 지정 신청을 하라고 허가 신청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지 말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그런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를 위한 대지의 진입로를 개발행위허가로 만든 경우 그 진입로가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입로 주변에 타인의 토지가 없고 혼자만 쓰는 것이라면 그거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진입로에 타인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그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진입로는 공공성을 근거로 공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7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법 57조 4항에 근거해서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렇다 그 말이죠.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을길이 있었다. 기존에 농로가 있는 길을 확포장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확포장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를 만든다면, 진입로를 만든다면 그 도로는 공익상 또는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조건부로 기부 체납 또는 공도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허가권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는 토계획법 57조에 의한 공공시설이므로 개발행위허가에서 기부 체납 또는 공도라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개설된 도로도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차원에서 공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런 도로가 사유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제처는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타인이 것이면, 제3자가 것이면 당연히 사용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와 국토부가 나서서 개발행위 허가 때 조건을, 공도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그런 재량권을 이용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도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둘째, 국토계획법의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 및 지정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이므로 공도로 해석해서 사용 승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십시오. 20여 필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비도시 미연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법도로 지정이 안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마을길로 만들어져서 주변에 20여 필지의 펜션들이 또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입로가 사유이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이용해서 제일 위쪽에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사유인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도로 소유자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도로도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부채납 또는 공도라는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을 것이고, 만약 도시지역 또는 동지역이었다면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가 안 되었을 것이죠. 개발행위가 포함된 건축허가는 개량행위라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비도시 면적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동지역이었다면 이 건물은 앞에 있는 진입로는 이미 건축법 도로가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시 면적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 도로들을 기부채납 또는 공도로 지정하는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다면 지금 이런 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수백 메다 이상의 마을 안길의 일부가 사유지라고 하여도 그 현황도로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해 왔고 이미 그 마을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조정 허가의 진입로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이 그 마을 안에 여러 채 있다면 축산단지 및 이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 사유인 마을길은 사유라 하더라도 각종 허가의 진입로가 돼서 공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는 이 마을길은 2차선 도로에서부터 대부분 국유이나 중간에 한 곳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인 마을길이 현황도로로서 그 안쪽에 축산단지가 10여 채가 만들어지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현황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도로, 사유 현황도로에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서의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보다 더 공익성이 강한 재량행위이므로 비록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공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서 공도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일단 이걸 공도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이미 10여 채 허가받은 사람하고 형평성에서 맞는 것이고, 지금 와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체 쓰고 있는 도로를 어찌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진 태양광의 진입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일종 근생, 농업용 시설 등의 진입로는 마을 안길 또는 농로로 허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도로 확보 기준 및 예외가 있는데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차량 진출임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하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농업
임업용 시설,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일종근생, 그리고 광고탑,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때 기존의 사유인 마을길이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인데 건축법 도로 지정이 안 되었다거나 도로관리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도시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불공평이 될 것입니다. 다음 5번째, 전원주택 단지의 분양을 위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라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밑에는 그 내부의 6m 도로이고요. 오른쪽은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소유자, 전원주택 단지 사업 시행자겠죠. 이 도로 소유자가 이렇게 가로막아놨습니다. 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자체는 이런 사유지에 민원이 두려워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에서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허가를 해준 건축물인데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증개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할 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대지 및 진입로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허가권자는 그 개발행위 도로를 기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그 진입로의 공익성을 이유로 기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는 그 현황 도로의 관리가 귀찮아서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황 도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국토계획법 57조 4항 개발행위 허가 조건,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야 할 것임.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6-8에 의하면 기부체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주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즉, 그 개발행위 진입로에 연접한 타인의 토지가 없으면 요구를 기부체납을 요구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원주택단지든 아니면 금방 앞에 봤던 여러 가지 사례처럼 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내외부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부체납을 요구했는데 귀찮아서, 관리가 귀찮아서 지자체장이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 길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허가 신청자가 허가를 신청하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은 사유도로이므로 허가 신청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락을 받아가지고 현행법 기준에 맞는 공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연약한 국민한테 대한 횡포를, 공권력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도로가 공도라고 하는 것을 당시 허가 신청서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근거로 전원주택 단지의
분양업자가 만든 현황도로 또 일반 공중은 통행로이고 여러 가지 근거를 이유로 비록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사유도로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단 공도로 분류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한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 의무가 없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건축법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계획관리 지역도 원래는 비도시 면적은 44조와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도시 면적도 소유자가 원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유자가 원하면 건축법 도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기부 체납을 통한 관리의 어려움을 피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 및 국민의 어려움을 덜려면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자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이렇게 건축법 도로로 비도시 면적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도로가 국토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제한 규정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도로라서 공법적 제한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마을길로 이용하고 있거나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적정 임대료,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민들이 공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자, 2차선 포장도로는 건축법 도로 중 법정 도로인데 가운데에 있는 현황 도로는 귀족도상에 나와 있는 않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곳은 건축법 지정도로로 만들거나 또는 조례도로로 해서 지정을 하거나 해야 될 책임이 지자체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런 주민들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정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법령을 개정하거나 업무 지침을 제정해서 일선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용해 왔던 이용자의 기득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 동시에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허가권자인 공무원이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